사실은 본인은 유부녀라고 말이야.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다고. 사연을 들어보니 지역의 건달과 눈이 맞아 임신을 해 결혼을 하게 됐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이야. 세상에, 쓰기를 해놓고 현이님께 보낸 줄 알고 며칠을 멍 때리면 왜 내 사연이 안 나오나 하고 있었네요. 이번 사연은 술을 한잔한 상태에서 적었고 방송 가능할 만한 얘기만 적다 보니 얘기가 뒤죽박죽 산으로 가고 재미있는 내용이 그다지 없습니다. 다음에는 맨정신에 제대로 써서 다른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업소 장인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카자흐스탄의 여성과 결혼 생활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적어 사연을 보냈는데 주작이라는 댓글들을 보고 상처를 받았고요. 제가 시간을 들여 나름대로 안 되는 머리로 정성스럽게 작성해 사연을 보낸 건데 그렇게 주작이라고 일일이 트집을 잡아 댓글을 다는 걸 보고 참 더덥다. 내가 뭐하러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그냥 멤버십이나 가입했으면 이걸로 도움이나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사연을 보내드리면 나름 나도 재미도 있고 현이님께 도움이 개미 똥구멍만큼이라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봤습니다. 우선 사연의 시작을 앞서 제 사연의 주작이라고 댓글 달았던 분들께 작게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현이님께서 아직 간직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보냈던 사연의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와이프와 처가 식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즐겼던 사진을 보냈었죠. 그걸로 주작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화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들이 안 겪어봤다고 실화가 아니고 주작이라고만 얘기하는 애들은 도대체 세상을 속고만 산 거야? 이분 사연 진짜입니다. 사진을 다 봤어요. 옛날에 업소 관련된 일을 종사를 하셨던 분이셨고 근데 그런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게 풍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면은 진짜 얻어 터질 수도 있어. 원한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모자이크 처리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내주시더라도 저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분을 저는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지리에 대해 많이 알진 못하는데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처럼 엄청 잘 알진 못해 와이프에게 들었고 처가 식구들에게 듣고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뭐 역사나 지리적인 걸 그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한다고 사연이 재밌어질까요? 그건 그래요. 사연에 필요한 건 제가 느끼고 알게 된 점을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이것저것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붙여서 재미있게 썰을 풀고 또 듣는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게 한번 피식하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게 사연을 보내는 목적이 아닐까요? 여튼 주작이라고 댓글 달았던 분들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사연을 보내본 적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주작이라도 정성스럽게 20-30분 정도 방송이 될 정도로 분량이 나오도록 사연을 써봤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래된 사연을 이리저리 떠올리고 또 내가 오타가 없나 방송적으로 부적합한 단어를 선택하진 않았나 다시 한 번 더 사연을 읽어가며 이리저리 고민해 보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속 시끄러운 얘기는 그만하고 사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업소 그것도 안마시술소에서 겪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 이제부터는 건방지게 반말체로 적어볼게. 내가 와이프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 업소 사장님과 동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겪었던 일이야. 대략적으로 와이프와 결혼 생활은 8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9년에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엔 업소의 사장님의 고향으로 내려와 안마시술소만 운영하고 있었지. 원래 사장님은 방석집, 다방, 룸사롱, 공업사, 렌터카 및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다 전부 정리하시고 은퇴를 준비하며 내가 돈을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자 고향에서 소소하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실 때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번 사연에 나오는 아가씨가 그 방석집 출신의 아가씨지. 이 아가씨의 가게 이름은
자연이었어. 자연이는 원래 평택 쌈리에서, 그러니까 빨간 집이지, 그냥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술 마시는 곳으로 팔려가게 된 거야. 업소의 아가씨들은 다 그래. 대부분 노래방 보도로 소소하게 시작을 하다가 돈맛을 보고 나서 이리저리 사치를 부리며 명품을 수집하며 지출은 늘어가는데 수입은 항상 불안정하고, 또 어느 날은 잘 벌리고 또 어느 날은 엄청 못 벌고, 불안정한데 지출은 항상 많다 보니 대부분 일수나 사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 1,000만 원 정도면 일반인들에겐 4-5달의 월급 수준이고, 이것을 갚기 위해선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나가고 또 이자를 내고 하다 보면 대략 1년 정도가 걸리잖아. 근데 업소 아가씨들은 본인이 빡세게 일만 하고 나 죽었어 하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거든. 물론 장사가 잘 되고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면 말이지. 예전에 내가 보냈던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영심이 누나와 수아 누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탑3였어. 이 시청자분이 과거에 보내주셨던 사연은 그대로 남겨있기 때문에 이제 또 리메이크해서 다시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은 대략 한 달에 3-4천만 원 정도야. 이거는 손님들이 주는 팁을 제외하곤 말이지.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은 해. 그렇기 때문에 일수나 사채 시장에선 업소 아가씨들은 아주 훌륭한 고객들이지. 그리고 아무런 담보 없이도 많은 돈을 빌려줘. 왜? 받아낼 수 있거든. 말 그대로 지방이나 섬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업소에서 일을 시키면 금방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 여튼 설명이 길었는데 자연이는 그렇게 노래방 보도에서 시작을 해 룸사롱을 거쳐 방석집까지 팔려오게 된 거야. 그만큼 빚이 엄청나다는 거지. 그렇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자연이는 술을 못 마시는 거지. 어떻게 남자와의 시간은 잘 되어가는데 얘가 술이 쥐약이었던 거야. 맥주를 짝으로 팔고 양주도 팔아야 하는데 이건 뭐 맥주를 5병 정도만 마시면 해벌레하고 양주도 2-3잔만 마시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그래서 방석집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야. 얼굴도 반반하고 무엇보다 몸매가 좋아. 손님들에겐 매우 인기가 좋아. 무엇보단 가성비가 좋잖아. 손님들 입장에선 술을 조금만 먹이면 해벌레 하니까 여기저기 터치하기도 편하고 마음대로 하기 좋잖아. 근데 가게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안 좋지.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방석집 사장님이 우리 업소의 사장님께 연락을 하게 된 거야. 혹시 자연이 좀 사가라고 말이야.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마침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 천안에서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이 지방은 시골이라 무시하며 대부분 천안에 남았고 지방으로 따라오지 않아 골치가 아팠던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바로 면접을 보고 오케이 하고는 자연이가 땡겼던 마이킹을 전부 안고 지방으로 데리고 내려온 거지. 그 당시에 자연이는 얼마나 거지꼴이었냐면 짐이라는 것이 가방 달랑 하나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속옷 몇 장과 추리닝 몇 벌, 겨울에 입을 패딩 1개, 그리고 강아지 간식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 와중에도 강아지는 키우더라. 아직도 기억에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나이가 좀 많았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우다 보니 본인은 굶어도 강아지는 무조건 밥을 사 먹이더라고. 여튼 그렇게 자연이라는 아가씨를 우리 업소에 데려와 일을 시켰어. 처음에는 본인이 하던 일과 달라 많이 서툴었고 손님들에게 안 좋은 평이 나왔지. 그러던 와중에 자연이가 나에게 술을 한잔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같이 한잔하기로 했어. 삼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알려줘? 알려주면 그대로 할 수는 있고. 응, 알려줘. 삼촌은 알겠지만 나 빚이 좀 많아. 이거 다 갚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거든. 나 이러다가 섬으로 팔려가면 진짜 영영 나오지 못해. 나 좀 살려줘. 그래,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해하고 내일부터 해봐. 라면서 그때부터 나의 특급 강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현이님 채널을 살리기 위해 자세한 건 생략하고 모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
그렇게 매일 일이 끝나면 나와 자연이는 술을 한잔하며 내가 날마다 잔소리를 했어. 자연아, 너 왜 그랬어? 너 오늘 두 번째 손님 기억나? 머리 살짝 벗겨졌던 손님. 응, 삼촌 기억에 잘 받았다고 하셨는데 왜? 멍청아, 내가 분명히 손님 들어가기 전에 사인 보냈잖아. 그 손님은 토끼야. 그러니까 본 게임은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고. 아, 미안해. 내가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어. 이런 식으로 매일 손님들의 반응을 얘기하며 고칠 점을 지적해줬고 에이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치를 많이 해줬지.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 어느샌가 일주일에 손님 한 명이 찾을까 말까 했던 아가씨가 이제는 하루에 5, 6명의 손님이 찾는 명실상부 잘 나가는 아가씨가 된 거야. 코치가 어마어마했나 봐. 그만큼 수입은 늘어났고 매일매일 100만 원은 만질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자연이의 빚은 대부분 청산을 하게 됐어. 나와 자연이도 많이 친해졌고 말이야. 다들 궁금할 거야.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어울렸는데 단 한 번에 그렇고 그런 시간이 없었냐고. 물론 있었지. 그렇게 될 뻔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공과 사는 구분하는 놈이었기에 마지막에 선은 넘지 않았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지.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이의 빚은 대부분 청산하고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된 월세집이지만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말이야. 월세집을 처음 계약할 때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어. 그리고 그날은 마침 나와 자연이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연이네 집에서 치킨을 시키고 소주를 마셨어. 축하해. 드디어 보금자리가 생겼네. 고마워. 다 삼촌 덕분이야. 웃으며 분위기 좋게 술을 마셨어.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자연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하나 피고 있었지. 갑자기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왜? 너도 담배 하나 줘? 아니 라고 대답을 하더니 뒤에서 나를 안더라고. 뭐해? 아니 그냥 고마워서 잠깐 이러고 있자. 근데 뭔가 이상해. 평소에 닿았던 그 느낌이 아니야. 미쳤어? 밖에서 누가 쳐다보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네 몸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미쳤구나. 빨리 들어가자. 그렇게 자연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얘가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 삼촌, 내가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라더니 나를 덮치더라고. 정신 차려. 이러지 말자. 응? 왜? 내가 더러워? 아니 그런 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이러지 말자. 이러고 나서 너랑 나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고 무엇보다 내가 널 다시 볼 자신이 없어. 공과 사는 구분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자연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막 울더라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렇게 엉엉 우는 자연이를 위로해주고 안아줬지. 울고 싶은 만큼 펑펑 울으라고 말이야.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건지 담배 하나를 피며 나에게 묻는 거야. 삼촌, 근데 왜 나를 도와준 거야? 삼촌도 나랑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 미쳤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때 당시에 너는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고 그저 방황하며 시간만 보내던 예전에 내가 보이더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아주 건전하게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잠에 들었어.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 자연이가 어느 날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삼촌,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줘.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알았어. 끝나고 너희 집으로 갈게. 그리고 자연이네 집으로 가서 또 술을 한잔하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본인은 유부녀라고 말이야.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다고. 깜짝 놀랐지. 왜냐면 단 한 번도 얘기가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쉬는 날에 어디도 안 가고 집 가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지역의 건달과 눈이 맞아 임신을 해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가 싶더니 이 남편이라는 놈이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와중에 날카로운 것을 잘못 휘둘려 사람이 많이 다쳐버려 감옥에 가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남편이라는 놈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열심히 영치금도 넣고 아이도 키워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반적인 일로는 버틸 수가 없어. 그만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이야. 낮에는 아기를 보고 밤에는 재워놓고 밖에 나가 일을 하고, 근데 아기를 혼자 집에서 재우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일은 집중할 수가 없었고 남편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2차는 거부하다 보니 결국은 수입이 적었겠지. 그러다 보니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 애는 친정에 맡겨두고 본인은 여기저기 지방으로 팔려다니고 있었다고 말이야. 이제는 애를 데리고 오고 싶대. 남편은 어차피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감옥에서 나온다고. 그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남부럽지 않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응원할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밀어주겠노라 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훈훈하게 얘기가 끝났다면 내가 이 썰을 쓰지 않았겠지. 자연이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달래. 이건 또 웬 소리야. 이제는 사채는 치가 떨리고 본인이 신용이 없다 보니 대출이 안 되고, 그렇다고 사장님께 손을 벌리면 그것도 사채와 다를 게 없다나 뭐라나. 많이도 아니고 딱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지.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 다만 담보도 없다 보니 차용증은 작성하자라고 얘기하고 작성한 뒤에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뒤 자연이는 자연적으로 증발을 해버리더라. 철저하게 계획된 거였겠지. 마음 같아선 찾아내서 섬으로 갖다 팔고 싶었는데 사장님께 그러시더라고. 정말 연맥이고 싶다면 5년만 참으라고. 이유를 들어보니 이미 사장님께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갔더라고. 그런데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기에 이미 자연이의 모든 신상정보부터 시작을 해 친인척 관계, 주변 지인의 정보까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이더라고.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몇 년을 참았고 사장님과 얘기했던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빚을 받으러 찾아갈 때가 된 거야. 이미 사장님은 자연이가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본인이 낳았다는 아이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계시더라고. 결혼했다는 얘기가 진짜였어. 그렇게 사장님과 나는 자연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지. 근데 역시나 부재 중이더라고. 연락처에 수없이 전화하고 문자했지만 수신 차단 및 일시비였어. 그래서 사장님과 나는 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지. 아, 진짜 여기까지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진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학교에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엄마와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걸도록 얘기했지. 그리고 결국 통화가 된 거야. 자연아,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 너의 아이까지 피해가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그렇게 자연이와 만나게 됐고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야. 그게 되겠냐고. 몇 년 동안 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도 적당히 쳤어야지. 우리는 자연이를 이끌고 사채시장에서 나름 손이 크다는 사람에게 데려갔고 거기서 자연이는 다시 지장을 찍고 돈을 빌렸어. 그렇게 또다시 업소 생활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 거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그 자연이는 동남아 쪽으로까지 팔려가 빚을 갚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야, 그냥 끝난 거네, 인생이. 한국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동남아 쪽으로 가서 외국으로 관광 온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오늘의 사연은 그동안의 사연처럼 자극적으로 19금 썰이 있다거나 최근에 보냈던 수아 누나의 사연처럼 감동적이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을 거야. 일부러 이번의 사연은 무서운 사연을 적어봤어. 왜냐고? 없어. 그리고 사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싶었지. 이번 사연에도 아마 댓글로 주작이다, 요즘 세상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떠들어댈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 너희들은 양지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믿고 모르는 거다. 나는 음지에서, 그것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가장 밑바닥까지 봤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